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똑똑도서관 김승수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2020년 만꿈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가 5월달 말에는 하나가 끝나고, 그리고 오는 6월 13일에 이번 주겠네요. 이번 주에 원래 고양시에서 만나 뵙기를 원래 예상했지만 두 지역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워크샵 부분이라 만나서 하면 제일 좋은데, 오늘 제가 이제 만날 것이라는, 그리고 만난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만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신 만꿈 지원단 분께서 어떻게 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이제 강의 일부와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함했는데, 중요한 것은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 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저 대학 이제 수업할 때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좀 편한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듯 하여서 제가 이렇게 감히 제안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완벽하진 않지만 개념 설명이나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맨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어쨌든 학교에서 어쨌든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dreaming, drawing and doing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학부 생활을 할 때, 대학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께서 3D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dangerous, difficult, dirty 뭐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좀 바꿔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3D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꿈꾸고 그리고 실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꿈의 학교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꿈의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만꿈 지원들은 어떤 계획을 그리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실천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까 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저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못 뵙지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는데 비정형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집에 있는 책들을 교환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가 주요 무대가 되고요. 서로의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책, 내가 아끼는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 책들을 목록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은 이제 똑똑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고, 그 책을 빌리러 그 집으로 가는, 그래서 집에 가서 똑똑하는 도서관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겠지만 상상을 실현했던 그런 작업이고,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마치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 연구를 이제 하나 보니까 질적 연구인데요. 질문이 언제 행복하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들이 좀 짠해서 여러분과 먼저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저녁 먹을 때, 그리고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보면은 뭔가 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진 거 아닌가. 물론 코로나 덕분에 그런 시간을 너무 과하게 많이 보내고 있긴 한 것 같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 가르쳐 줄 때, 그리고 서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고쳤으면 좋았을 거,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같이 밥 먹는 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의 학교가 만들어진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꿈 지원단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그리고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가 드리밍인데,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 꿈의 학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시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방법론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꿈을 왜 꿔야 되지? 그리고 학교는 그러면 왜 꿈을 꾸고 있을까? 아니면 꿈을 왜 우리는 지금 꿈의 학교를 별도로 만들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왔던 그 주인공, 그 저자인데, 그 저자가 했던 말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배를 만들고 있다면은 그 배를 만드는 그냥 방법이나 너무 매몰되지 말고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역에서 꿈의 학교, 그리고 만꿈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만꿈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아마 같이 참여했던 멤버들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서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방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꿈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죠. 만약에 누가 시켜서 그냥 한다고 한다면은, 밑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맹목적으로 감동이 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역할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니까, 지침이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정의 그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하라고 하는 일종의 루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꿈의 비전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냥 관찰자적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의 학교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논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 배는 우리가 항해한다고 라고 말하지만, 뭐 선원이든 선장이든 선장만 알고 있고 나머지 선원들은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노마드 한다면은 그 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뺑뺑 돌면서 표류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꿈의 학교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는 뭐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혁신교육지구,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려되어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견지망월 다 들어보셨겠지만, 견지망월은 내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 보더라, 이런 게 견지망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부모님들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교육 끝나고 저한테 줬던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꽃반지를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꽃반지를 줘서 제가, 와, 지금 시대에 꽃반지를 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꽃반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 꽃반지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은 댓글은, 그냥 뭐 댓글을 꼭 받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상상에 대한 댓글은, 와, 꽃반지부터 해서 지금 시대에 뭐 이런 얘기들을 바르는데,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지 않고 제 손을 보더라고요. 손은 왜 텄어요? 그 다음에 왜 손은 까매요? 그리고 쓰고 있는 노트북은 맥북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견지망호가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댓글에다가 손인지 발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발찌 아니에요 부터 해가지고 고생했네 뭐 부터 해가지고 핸드크림 바르세요. 본질과 이제 별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긴 했지만,
견지망으로 돼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의 학교도 우리가 비전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화하고 그리고 꿈의 학교가 무엇인지 누구의 사상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은 사실은 역할을 잡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집단일수록 내가 방향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리고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이라면은 하우투에 대해서는 팀원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꿈의 학교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꿈의 학교를 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 기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열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생기겠죠. 그런데 열정은 다 아시다시피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밑에 어원도 있겠지만 일종의 열정은 페인, 고통이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간과 돈 자체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 노력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뭐 경기도,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각 지역청, 그리고 이제 만꿈 지원단 분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후반에 워크숍을 이제 어떤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크숍을 할 때도 모일 때도 뭐 그래도 만나니까 재밌겠다 이런 상상을 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먼저 해보시면은 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수학교, 우수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외적 동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사실은 외적 동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재미, 어떤 보람을 가진다면은 꿈의 학교가 기존에 있는 공교육에서 어떤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에 모티브, 그리고 어떤 방향에 대한 좋은 소스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Y에 대한 부분을 No Why,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How to는 방법론은 각 지역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워크숍에 대한 주 취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할 때 쇼미더 스쿨,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꿈의 학교를 할 때 학생들을 모아서 먼저 상상하게 하고 계획을 구체하는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지역으로 분산시켰고, 그리고 지역에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니까, 하우투는 앞에 있는 비전만 공유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 제가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만났다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이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꿈의 학교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인데, 뭐 역설적이지만 꿈을 꿀 수 있는 학교가 지금 있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공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꿈의 학교를 하는 이유, 뭐 꿈의 대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공부란 것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고 저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만약에 입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융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합치고 분산시키면서 새로운 창의력, 호기심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고, 그 궁금한 것을 통해서 계속 발전 또 성장하고 하는 계기들을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공교육에서 12년간 기본적으로 배웠던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점은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교육에 대해서 한번 회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학생들에게 꿈의 학교를 만들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꿈을 꿨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서로가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범 작가의 설치 미술인데 자신을 새로 배운 돌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패드 같은 곳에서 김범 작가가 이제 주인공인 돌한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너는 새라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일찍 일어나면은 벌레를 뭐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부지런한 새는 뭐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영상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김범 작가가 여기에 있는 돌을 이제 지향하게 돌을 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 돌이 새인 줄 알고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런 생각,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공교육에 대한 뭐 비난이라기보다는 공교육, 그리고 또는 우리가 대학에서 지향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비판점은 분명히 화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의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했던 공부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많겠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암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잦은 시험, 그리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본 뒤에는 싹 잊어버리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꿈의 학교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상상한 것들을 이루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배웠던 것들을 결합하기도 하고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로나 직업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해보고 실패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마음껏 상상하라 말하지만 사실은 상상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 자체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느끼는 부분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으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은 어쨌든 사교육 시장에서 공부한 애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그런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인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판단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관점이 필요할 건데 꿈을 꾸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방학 때, 그리고 그 부모들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서포트를 못하는 이유들은 물론 교육적으로 신념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 옆에 있는 가정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아이가 했을 때 진로에 단기적인 진로, 그리고 장기적인 삶에 대해서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대입해서 오히려 그냥 지금 시간에는 학원 가는 게 더 좋겠다,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력과 관련된 학습된 무기력,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꿈의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꿈의 학교 참가자 또는 뭐 혁신학교 또는 마을교육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라 교육의 비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지금의 시도들, 지금의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이들에게, 꿈의 학교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만꿈 지원단, 특히 이제 부모나 그리고 지원단에 있는 교사분들이나 뭐 장학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활동가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대안적인 실험을 해보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잘 확인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학생들에게 꿈을 꿔라라고 말하지만 꿈을 꾸는 얘기를 들어주거나 상상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하나가 재밌는 것은 감자가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가게 과일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답을 찾는 교육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교육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배웠던 교육의 일부는 꼭 수학 산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로 본다면 10밖에 나오지 않겠죠.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제안하거나 어떤 방법을 풀어보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사실은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이런 구조를 본다면은 좀 다른 개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에는 답이 몇 가지일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답은 수만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의미도 꿈의 학교를 하는 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꿈의 학교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같다고 보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나가야 될 여러 가지 시도와 방법들은 지역별로 그리고 학생별로 다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EBS에서 그런 영상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EBS에서 만들었던 이 순간을 보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고 또 잠깐 영상 보시니까 또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을 보는 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배웠던 교육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서 영상과 앞에 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과거에 우리보다 더 많은 꿈을 꾸고 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본다면은 제 아들을 보더라도 더 자유롭게 놀거나 더 마음껏 노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제한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꿈의 학교는 오히려 어떤 과업을 많이 수행한다기보다는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더 다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화책에 보면은 감동적인 것도 많고 영감을 주는 게 많잖아요. 더 닷은 저한테 그런 책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실제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기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황주리 화가분이 얘기했던 것도 우리 모두가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찍은 점 하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은 선 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독창적이지만 우리의 그림을 독창적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재능이 영 없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고, 글 쓰는 거, 관찰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꿈의 학교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학생 스스로 어떤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한번 기획해보고 운영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들을 계획심사 면접을 거쳐서 꿈의 학교로 선정된 뒤에 꿈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꿈 지원단이 이제 그런 영향을 주겠죠. 꿈지기 부모 친구와 함께 운영해보는 학교를 말합니다 라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꿈지기에 대한 역할이, 우리가 뭐 지금 마음꿈 지원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상상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왜 그럴까,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닐까, 향후에는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괴테는 다 아시겠지만, 괴테의 글 중에서 이제 이런 재밌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도들, 그리고 그 틀을 깰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현실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미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겠지만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다 보면은 내가 해봐서 하는데 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도 기본적인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의 학교에서 만꿈 지원단들은 어른이겠지만, 우리도 해보지 못한 시도들을 그들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의력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수한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하면은, 꿈을 꾸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닮아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상대방의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상에 대해서 어떤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일궈낼 수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반복, 어떤 실험하려고 하는 것, 시도하는 것들이 세상에 쓸모를 만들어냈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주인공이 마이크였던 것 같은데, 키트를 부르면은 뭐 우리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키트라고 하면은 차가 이제 왔었던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수많은 어긋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 플랜 B가 만들어지는 것, 사회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누가 했던 것들을 그냥 꾸준히 반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수많은 시도들, 그리고 새로운 대안들은 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실수하는 게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우수 사례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라고 보는데, 꿈의 학교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매번 연말에 성과 어떤 공유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명 온다고 실패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도 꿈의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없다면은 그 행동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꿈지기, 그리고 우리가 만꿈 지원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아이들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의 메시지가 꿈의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으로 오인되면은, 학생들은 우리의 눈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 그리고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이런 지원 자체가 우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박스 가지고 꿈의 학교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 규모도 작아지고, 그리고 어떤 창에 가면은 박스는 왜 만드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초기의 상상은 그냥 학교 구조물도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재료가 주어지면은 내가
꿈꾸는 학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학생이 만드는 꿈의 학교, 그리고 꿈의 무대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이 논문을 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또는 참가하는 꿈의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보냐, 그 입장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라 봅니다. 작년에 이제 논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어떤 기득권의 자녀들, 그런 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교수와 연결되어서 논문 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선별적인 대상이라서 보편화시키긴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차별, 아이들이 그게 가능하겠어? 꿈의 학교가 가능하겠어? 이런 미리 차별하는 의식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를 돕겠다고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음식을 할 때 접시를 나른다고 했을 때 뭔가 가사 일을 참여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접시 깬다고 그냥 둬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아이가 이제 커서 뭐 20세, 20살 넘어서라도 엄마 아빠가 음식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애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우리의 문제, 선행차별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다시 앞에 돌아가면은 고등학생이 논문을 쓸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전제는 우수한 논문을 쓸 수 있다. 단 우수한 동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만큼 지원단이 되면 좋겠다. 도서관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는 서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습 방법은 모르는 게 있으면 지역의 도서관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그 궁금증을 받아들고 아이에게 또는 대상에게,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런 질문이 생겼냐라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주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쭉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 않으면은 레포팅 워딩을 쳐가지고 메일링해서 직접 탐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서와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서가 그렇게 해준다기보다는 사서는 책 관리자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동료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탐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에 있다. 그런 것이 꿈의 학교의 기본적인 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관점에서는 배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탐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만꿈 지원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것을 금지하라고 이제 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레퍼런스 조언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선 경험자의 태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뜬금없지만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논문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전제는 그런 동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살고 있겠죠. 그러면은 만꿈에 온 학생들은 만꿈 지원단에 있는 어른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느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생도 우수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지역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가 교육적인 어떤 관점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상상은 충분히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의 학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네 발 자전거에서 세 발 자전거로, 그리고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 그리고 두 발 자전거를 타고 결국에는 시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취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 꿈의 학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있던 내용이 좀 길어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꿈의 학교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녔던 학교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드리밍에서 드로잉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워크숍에 대한 본론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람의 생각이 모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서로 소통하시면서 페이퍼워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방향이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시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그리고 생각하는 답을 만들어낼 것인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충분히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모이신 분들이 그 정도 영역은 다 넘어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지만 뭔가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인 말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말띠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이런 해에는 말띠에는 여자아이의 낙태율도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지만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의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가진 생각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만드는 것들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파보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샅샅이 훑어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꿈의 학교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선경험자 분들께서는 과거에부터 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해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좀 개선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가지시면은 좋은 것들은 더 살리면 좋겠고 안 좋은 것들은 과감히 제거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얘기가 된다면은 그래픽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구체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픽잼이거든요. 그래서 모이신 분들이 나는 꿈의 학교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는지 한번 그려보시는 거, 꿈의 학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질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최고, 어떤 사람은 뭐 퍼스트, 어떤 사람은 베스트, 스마일, 별, 이런 것들을 그렸듯이 생각을 구체하는 작업들을 해본다면은 꿈의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비전과 연동되면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꿈의 학교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만든 기준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꿈의 학교는 이런 것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how to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제 지역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방법론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안내서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완벽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꿈의 학교도 결국에는 더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꿈의 학교가 병행되는 것이지, 꿈의 학교가 어떤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지를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려고 너무 단기간에 다수결로 이렇게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시면서 그 견해를 넓히면서 방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화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변화를 지향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담하는 태도들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은 만꿈 지원단이라고 모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처럼 받아들이거나 비전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리지 못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가 반대되는 의견들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제안했을 때 내가 다 일을 맡아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주저주저하거나 주체자가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방관자가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받아들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사람은 말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계기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신뢰가 결핍되면은 갈등 관계를 만들고 싶은 충돌을 두려워서 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그때 안 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그냥 한 명이 만들면 되지 뭐 모여서 뭐 할 거야 라고 보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였냐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나는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시너지들을 함께 느껴보시는 것 자체가 워크숍이 주는 의미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DVDM이라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인데 만꿈 지원단에 대한 정의도 함께 내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만꿈 지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네트워킹에 대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VDM은 앞에 있는 약자를 딴 것들인데요. 일종의 정의부터 해서 가치, 어려운 점, 방법에 대한 찾기인데 질문은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바꾸셔도 되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꿈 지원단에 대한 것인데 만꿈 지원단을 누가 묻는다면은 무엇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꿈 지원단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꿈의 학교에서 만꿈 지원단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꿈의 학교를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 공동체, 학부모, 학생들이 왜 잘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신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까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물었을 때 만꿈 지원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꿈의 학교는 어떤 정의를 하면 좋을지, 어떤 가치와 어려움, 방법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워크 하다가 만꿈 지원단이 그러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더 좋은 영향을 주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한다면은 그런 것이 사실은 역량 강화 연수가 되겠죠. 지금의 경기도 교육청은 충분히 해 주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교육적인 지원이든 아니면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소통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카이빙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든 한번 적어보시고 스스로가 판단하신 다음에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리밍, 드로잉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도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2020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지원 계획서를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안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마 6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지만 6월 말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 따라서 실행하시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지만 꿈의 학교 지원 계획이라는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쇼미더 스쿨을 운영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거에는 전체가 모여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얘기했었거든요. 경기도 전체가 모여가지고 뭐 하룻밤 자면서 실제로 계획도 잡아보고 다른 학교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쇼미더스쿨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전 연도에 꿈의 학교를 했던 학생들의 얘기를 초대해서 듣는 과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미는 뭐 레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색할 수는 있지만 천천히 친해지는 내용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디자인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꿈 컨설팅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는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꿈, 이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꿈을 중간에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못하겠는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부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혹시나 포기하는 학교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거는 괜찮겠죠. 그리고 꿈지기는 어떤 어려움이 존재할 건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지면 회피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꿈지기가 어떤 사명감이나 의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과한 기대는 할 필요 없고 꿈지기가 조금 더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영향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꿈지기가 만나서 뭔가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는 뭐 작은 대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조금 고생하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지원 계획 수립 어떻게 하면 공유하면 좋을까, 그리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 SNS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타 뭐 지역별 특화된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얘기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채워나가시면 꿈의 학교 지원 계획이 만들어지겠죠. 뭐 페이퍼를 쓴다면은 뭐 한 명이 금방 쓸 수도 있겠지만 앞에 했던 내용들을 쭉 톱파보면서 지금까지 올리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이 뭐 계속 쌓았다면은 제가 한 말은 사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어쨌든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랑 다르다. 그리고 변형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태도들을 잘 행동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안 주신 거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집합 행사 중심은 어쨌든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메신저로 제출해 주시면은 그 내용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의지와 역량과 실천의 과정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는데 그런 역량이 없다면 그건 우리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꿈지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못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되고 같이 고민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역량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 한다고 말합니다. 만꿈 지원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못하는 게 있을지언정 안 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된다면은 사실은 만꿈 지원단은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연결하신다면은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거를 지구를 혼자 구하려는 과거의 슈퍼맨이 아니라 사람 역할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룹이 모여지고 그런 의지에 따라서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또 사람을 발굴해가면서 만꿈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변화를 취했는지 회고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좋았던 점, 뭐 배운 점, 그리고 뭐 실천 약속 여러 가지 있는데 회고는 문제점을 발견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도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학교에는 학생만 있지 않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꿈의 학교의 결과보다도 사실은 만꿈 자체가 어떤 즐거움, 행복감이 먼저 보여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한지를 질문해 보시면서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을 조금 더 새로운 계기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하면 좋겠고, 어쨌든 학생들이 생각과 관념에 그리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저 또한 뭐 망꿈이든 아니면 꿈지기를 보던 청소년을 보던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조금 더 신선해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